다음은 우리 주동식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동식입니다. 저 마스크 벗고 해도 되겠죠? 광주에는 코스트코도 이케아도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스타필드도 없습니다. 광역시 가운데서 이런 경우는 광주뿐입니다. 광주뿐만이 아닙니다. 전남과 전북까지 포함해도 이런 복합 쇼핑몰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코스트코가 순천과 나주에 입점하려다가 현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고 현재 지금 익산에도 입점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가지고 그 결과를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코스트코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생필품 위주로 번들 물량을 저가 판매하기 때문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수요가 많습니다. 광주의 자영업자들은 공동으로 원정 구매단을 꾸려가지고 대전까지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호남은 역외 구매율, 그러니까 호남 밖에서 쇼핑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불만은 심각합니다. 광주시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 여기에는 코스트코 광주 입점을 바라는 시민들의 제안이 수십 건 올라와 있습니다. 댓글도 코스트코 입점을 원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청의 반응은 그냥 천편일률적입니다. 코스트코가 요청하면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 그동안 코스트코가 요청 안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다 그동안 좌절됐던 거죠. 이게 행정 편의주의적 그런 반응 같습니다. 요즘은 때법, 촌법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이 법이 헌법보다 더 상이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처리할 민원도 먼저 집단 민원부터 해결하고 오라. 이런 식으로 그냥 반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즉 시민단체부터 달래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주에서는 대기업이 뭐 좀 투자한다고만 하면은 시민단체들이 벌떼처럼 개떼처럼 나서가지고 반대부터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신세계 복합 쇼핑몰 사업이 끝내 좌절됐죠.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이 10여 년 이상 이 질질 끌다가 겨우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신세계 복합 쇼핑몰 광주에서 끝내 못하게 하니까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대전으로 갔습니다. 7천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대전 사이언스 컴플렉스를 올해 8월 준공한다고 합니다. 지상 43층, 지하 5층, 광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의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복합 쇼핑몰 입점을 반대하는 명분은 뭔가?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보호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자본과 경영 노하우에서 우세한 복합 쇼핑몰, 대자본이 들어오면은 재래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등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통계를 좀 살펴보면은 약간 좀 다르게 나옵니다. 이케아, 아시죠? 이케아 광명점의 경우에 2014년 이후에 2017년까지 반경 2km 이내, 그러니까 몇 개 잡아서 4km 이내에 그 이케아 주력 상품을 다루는 소상공인 매출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회복돼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케아가 다루지 않는 비주력 품목은 이케아 매장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인소의 경우 매장이 들어선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은 늘어난 반면에 매장이 없는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통계라는 것이 변수를 엄밀하게 좀 통제하지 않으면 결과가 뭐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좌파 시민단체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합 쇼핑몰 입점이 무조건 소상공인들의 몰락으로 이어지는지 이건 좀 엄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이마트 같은 경우에 쇼핑몰을 닫았더니 오히려 주변의 상권이 더 몰락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꼭 통계까지 들지 않더라도 경험적으로 좌파 시민단체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있잖아요.
이거 파리바게뜨 한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파리바게뜨나 대기업, 제과 프랜차이즈가 동네 빵집들 다 죽인다. 뭐 그런 이야기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동네 빵집 사장님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장님으로 대거 변신한 사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과 그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노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가족 단위 사업으로는 감당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일하기도 편하고 수익도 안정적이라고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동네 빵집 이 사장님들에게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자기들 생업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선택의 기회가 넓어진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걸 꼭 가로막는 것이 경제 정의의 실현인가? 이 대목은 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대, 70년대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골목마다 전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이상한 물건 몇 개 갖다 놓고 파는 전빵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 뒤로 슈퍼마켓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거의 다 편의점으로 천하통일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골목 상권 보호해야 된다고 옛날 천빵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까? 골목 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복합 쇼핑몰 입주를 반대하는 논리라면 지금도 자동차 대신 우마차 타고 다녀야 할 것이고 현대식 아파트 대신에 초가집에서 호롱불 아래서 벼룩 빈대 잡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농담 같지만 좌파 시민단체들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가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이런 논리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2019년 말 현재 광주 총 주택수는 62만 8,186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아파트가 66.8%나 차지합니다. 아파트 비율이 전국 평균이 53%인데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광주에서 자고 나면 들어서는 게 아파트라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이 아파트 비율이 훨씬 높아졌을 겁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라이프 스타일에 재래시장이나 골목 상권이 어울립니까? 원래 이게 대형 복합 쇼핑몰이라는 게 아파트 거주민에게 최적화된 그런 그 쇼핑 시설이거든요.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결합한 복합 문화 쇼핑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고 대전까지 가야 하니까 광주 시민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사실은 이 코스트코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 관계자 통해 간접적으로 알아봤더니 이 코스트코도 당연히 광주에 입점을 하고 싶은데 광주에 들어설 만한 입지, 상업 용지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대체 몇 평이나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기본적으로 한 5천여 평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상업 용지가 광주에는 현재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남방직, 이신방직 아마 이제 광주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만은 과거에는 광주의 변두리였는데 지금은 광주가 확장이 되면서 광주의 한가운데 핵심이 돼 있습니다. 여기가 근데 지금 텅텅 그 이상한 시설들이 들어있는 지금 도심 공동화가 되어 있는 현상이거든요. 전남방직, 일신방직 부지 재개발 문제도 광주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바로 소통, 아까 그 사이트 여기에도 이 땅에 코스트코나 이케아 등의 입주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 9만 2천 평 정도 되는 이 땅의 재개발은 90년대 중반부터 광주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이 땅의 소유권은 6,850억 원의 개발업체에 넘어갔지만 용도 변경 등 권한이 광주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삿바 싸움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 부지의 재개발에 관한 결정을 28사람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 넘긴 상태입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이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가 지금 무슨 작업을 했냐면은 이 시설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전남방직, 이신방직 부지에 이 시설 가운데 어떤 것을 보존할 것인지 어떤 것을 보존하지 않아야 할 것인지 하는 실사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원래는 4월 달에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발표하느냐 물어봐도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 시설이 일제시대 우리 여공들의 애환이 어린 근대 문화유산이다. 그러니까 개발보다는 보존 중심으로 하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1935년 일본 가네보라고 유명한 방직 업체 있잖아요. 거기 방직 공장에서 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건설된 시설들은 그 6.25 당시에 대부분 파괴됐다고 그럽니다. 현재 남아있는 시설들은 극히 일부를 빼놓고는 거의 다 60년대, 70년대에 지어진 것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참고로 지금 여공 기숙사는 지금 요양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존 대상이라느니 많으니 그러고 있는데 언제 건립됐느냐? 1984년에 건립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대 문화유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사사건건 개발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신들의 일자리와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광주 시민들이 노골적으로 말 안 해서 그렇지 상식입니다. 자기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으로 하는 사업에 시민단체라는 간판 하나 내걸고 사업 방해하면은 그 사람들 입막음 하기 위해서 공공성을 내건 기구 만들고 시설 만들어서 그게 그 시민단체라는 자들의 일자리가 되고 먹을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투쟁 경력이 쌓여가지고 이 지역의 유일 정당의 민주당 정권의 호남 인맥과 연결돼서 정치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방 못 쥐어다가 나중에 국회의원 자리까지 노리게 되는 거죠. 작년 총선에서도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 국회에 진출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공론화 과정에 끼어드는지 이게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시민단체로 시민의 대표로 임명된 겁니까? 아무 근거가 없거든요. 그냥 스스로 시민의 대표라고 참칭하고 있을 뿐입니다. 참칭!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민단체가 어떻게 시민을 대표하느냐? 차라리 시민 투표를 하자! 이런 의견이 올라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학동 재건축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서 9분이나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근본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말뿐입니다. 세월호 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규제 강화했죠. 근데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실은 규제 때문입니다. 이 연안 회원들, 그 회원 운임을 낮추니까 정상적인 기업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청해진 회원 같은 좀비 기업이 들어가서 싼 임금으로 돈 벌려다가 보니까 자격이 안 되는 선장들 쓰고 선원들 쓰고 그 다음에 많은 여기 사람들 실어나르다 보니까 불법 증축하냐. 그래갖고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실은 이번에 학동 사고에서도 똑같이 발생한 거라고 보거든요. 무슨 이런 공사가 나오면은 시민단체나 공공성을 내세우는 온갖 외압에 끼어들어서 삥뜯기를 하는 바람에 원가 구조가 악화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에 적시된 금액을 빼돌리는 바람에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놀랐는데 이번에 그 학동 사고 그것도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동구청에다 신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신고하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 신고하는 대로 합니까? 공무원들이 감독합니까? 사실은 감독을 정문선도 없잖아요. 지금 전남방제, 이신방제 부지도 과거에는 40%를 가지고 공공기업은 40%를 내놔라, 그 몇 프로 더 내놔라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좌절된 그 사례가 경험이 여기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광주에 제가 들리는 이야기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시민들 사이 하는 이야기는 광주시 요구는 60%를 내놓으라고 그런답니다. 60%. 그러니까 남의 재산에 그냥 이런 갖고는 지고 있다는 이유로 60%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시민 것이 되느냐? 실은 시민의 이름을 내세운 시민단체 몇몇 그 사람들의 일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렇게 60% 내놓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설비의 원가 구조가 악화돼가지고 부실공사, 부실기업, 부실서비스가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 광주시의 이런 시민단체들의 문제의 배후에는 5.18이라는 거대한 상징 자산이 있습니다. 5.18은 분명히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민주화 투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좌파들, 시민단체라는 명분을 내세운 좌파들은 이를 마치 반미, 반기업, 반시장 투쟁인 것처럼 왜곡을 해왔습니다. 좌파들은 이런 좌파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광주를 끊임없이 반기업, 반시장, 반대한민국 정서로 물들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광주에 투자한다고 할 때마다 시민단체의 탈을 쓴 좌파들이 입에다 개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광주가 반기업, 반시장 정서의 포로가 되는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광주와 호남이 지금 반기업, 반시장이라는 것은 전 근대 질서에 묶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주가 호남이 반기업, 반시장, 전 근대 질서에 묶여 있는데 역설적으로 호남의 정치는 대한민국의 주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대한민국의 호남화라고 할 만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호남이 이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저는 사실 지금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와 몇몇 동지들이 얼마 전에 대기업 복합 쇼핑몰 유치를 위한 광주 시민회의를 조직해서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서명하신 분은 현재 350명가량이고 정식으로 회원 가입하신 분도 80명가량입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호응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투쟁이 우리 광주 시민들이 시장과 기업의 가치를 인식하는 어떤 최전선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방직, 일신방직 앞에는 굉장히 그 전남방직, 일신방직 자체가 역사적 현장이지만 또 하나 역사적인 유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국도 1호선입니다. 국도 1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목포에서 신우주,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국도 1호선입니다. 근대화의 거대한 흐름을 실어 날랐던 정말 옛날에는 신장로라고 불렸던 그 길이죠. 그 길이 전남방제, 이신방제 앞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길이 근대화의 동맥이었던 이 길이 현재 반문명 전근대 전제 왕조 체제인 김씨조선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도 반기업, 반시장 정서에 의해서 그 길의 흐름이 그리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호남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도 1호선이 정말 명실상부하게 완전히 뚫려가지고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실어 나르는 그 날이 바로 대한민국 근대화와 독립이 완성되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코스트코나 이케아 이런 복합 쇼핑몰 유치에 왜 이렇게 적극적인지, 시민단체들처럼 생기는 것도 없는데 왜 전남방직, 일신방직 개발에 목소리를 높이는지 의문의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근대화와 조국 독립의 완성을 위한 저희들의 작은 실천, 작은 충성심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동식 대표님이 참 그동안 광주에 계시면서 좀 마음이 굉장히 좀 답답하셨을 거고, 아마 이번에 하신 일들이 그러한 답답한 현실을 바꾸는 그러한 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앞으로 하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새로운 제1야당 대표가 30대에서 나왔듯이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광주 분위기도 좀 우리 주 대표님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또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변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마민토론의 그런 활동이 좀 활발해지면 아마 좀 아무리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러한 그 광주의 지역 분위기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